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오토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최정필입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때문에 참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희비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과실의 비율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57개의 과실 비율 결정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서 22개가 추가가 됐고요. 기존의 57개 중에서 1대 100,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하는 일반 과실의 기준이 9개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1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작 비율이 1대 100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세부 기준에 따라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1대 9에서 100대 0 혹은 4대 6에서 2대 8 100대 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번 과실 비율 개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응급자동차하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과실 비율이 새롭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응급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한다거나 굉장히 빠르게 간다거나 할 때는 정말 위급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때는 보통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응급자동차한테 100% 과실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6대 4 일반 운전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준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마음이 복잡합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운전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신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롭게 출시된 차와 새롭게 유출된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유출된 차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SP2라고 알려졌던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SP2가 공개가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셀토스라는 이름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개가 아니고 유출이에요. 셀토스의 광고 촬영 현장이 목격이 되면서 셀토스라는 이름과 SP2의 양산형 모습이 공개가 된 것이죠. 자, 셀토스로 알려진 이번 모델은요. 컴팩트 시그니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통 SUV 스타일을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모습은 굉장히 대담하고 세련된 범퍼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상당히 듬직한 형태의 SUV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셀토스는 올해 하반기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셀토스가 정식으로 출시를 하면은 스토닉부터 모하비까지 기아 자동차는 정말 다양한 RV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이 RV 풀 라인업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공개를 한 모델입니다. 바로 쉐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하는 SUV 모델인데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제품 라인업에 합류를 할 모델입니다. 다만 생산은 우리나라 부평 공장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내년 중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을 부평에 있는 한국 GM 디자인 센터에서 담당을 했다고 해요. 자,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랙스보다는 한 단계 큰 모델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출시한 이코넉스보다는 아래에 있는 모델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될 콜로라도, 트래버스와 함께 쉐보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MW의 소식입니다. BMW는요. 이란성 쌍둥이 막내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번에 공개된 X1은 2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한층 뛰어난 디자인과 뛰어난 활용성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BMW의 상징 중 하나인 키드니 그릴은 조금 더 거대해졌고 LED 헤드라이트는 조금 더 날렵해졌으며 LED 안개등을 적용하면서 좀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 그릴이 계속 커지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BMW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BMW New X1은 우리나라에도 올해 하반기에 공식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X1과 함께 된 신형 1 시리즈는요 3세대로 돌아왔습니다.
BMW의 가장 작은 후륜구동 모델이었던 1 시리즈인데 아쉽게도 이번엔 전륜구동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도 아쉽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새롭게 돌아온 전륜구동의 BMW 1 시리즈, 과연 어떤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메리칸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지난 5월 28일 MKX에서 이름을 바꾼 새로운 중대형 SUV 노틸러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노틸러스는요, 2.7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함께 8단 셀렉 시프트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54.7kgm/m를 발휘를 하죠. 꽤나 강력한 엔진이지만 강력한 힘과 함께 편안함과 안정성, 고급스러움을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추구하는 고유의 시그니처 메쉬 타입의 그릴을 적용을 했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특히 외관에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자, 럭셔리 자동차에는 오디오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링컨 노틸러스에는 하만 카돈의 레벨 울티마라고 하는 스피커가 탑재가 됐다고 해요. 총 19개의 스피커가 자동차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풍부하고 감동을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저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링컨 노틸러스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셀렉트와 리저브 두 가지 모델인데요. 셀렉트 모델이 5,870만원, 리저브가 6,600만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틀어서 자동차 제품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동차의 열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틴팅 필름 브랜드 레이노가 파노라마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틴팅 필름을 출시를 했어요. 어떤 것이 새롭냐고 하면은 자동차 유리에 틴팅을 할 때 보통은 자동차 안쪽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은 자동차의 외부에서 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안쪽에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바깥쪽에서 이렇게 건물로 치면은 사무실 안에서 바르는 게 아니고 밖에서 바르는 거죠. 자동차 유리를 보면은 자동차 유리와 자동차 차체가 맞닿는 부분에 검은색 접착제 성분이 보이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유리를 붙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게 살짝 뭔가 2% 부족한 닦아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겉에다가 붙이면서 그런 라인을 전부 다 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을 막아주는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안에서 밖을 보는 시인성과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 레이노의 설명입니다. 근데 보통 자동차 필름은 안쪽에 붙어 있어요. 물론 자동차 바깥쪽에 붙이는 윈드실드라든가 PPF라든가 이런 외부 시공하는 필름들이 있기는 한데 역시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튼튼할까?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파노라마 필름은요, 기존 필름보다 무려 최대 5배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기계 세차를 들어가도 필름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터스포츠에 있어서 되게 불모지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요,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스피드웨이에서 슈퍼레이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3만 명의 관중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26일에 25,176명, 예선이 펼쳐진 25일에는 8,195명이 서킷을 찾았다고 하네요. 자, 이번 2라운드에서는요, 우리나라 최상위 클래스인 스토카 레이스 아사 6000 클래스에서 아트라스 BX 소속 김종겸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예선전에서도 1등을 하더니 계속 그 위치를 지켜서 결국에는 결승전 우승까지 거머쥐었네요. 김종겸 선수 바로 뒤에서 출발했던 팀메이트 조항우 감독과 제일제당 레이싱의 김동원 선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결국에 김종겸 선수는 굉장히 여유롭게 결승선을 넘을 수 있었죠. 네,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은요, 르노그룹과 FCA그룹의 인수 합병 이야기입니다. FCA그룹은 지프, 크라이슬러, 피아트, 알파로메오와 같은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초거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데, 그런데 FCA그룹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게
자기 회사를 사가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FCA도 그렇고 상대 회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부정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르노그룹이 FCA 그룹의 인수 합병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FCA 그룹이 르노그룹에게 우리 회사 지분 절반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지, 얼마나 가져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FCA 그룹과 르노 그룹 모두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 합병이 두 그룹에 모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FCA 그룹 그리고 닛산 미쯔비시와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다시금 부흥기에 돌아간 르노, 이 두 그룹의 인수 합병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을 모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카이돌이었고요. 저는 오토커넥트 최정필이었습니다.